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원,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 차주, 시멘트 운송 차주, 철강제 운송 차주, 위험물질 운송 차주도 이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논팽입니다. 기존에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 2020년 7월 1일자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범위가 약 49만 명 정도였는데요. 이번 가입 범위 확대로 인해 가지고 약 27만 4천 명 정도가 추가로 더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우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어떤 형태의 근로자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산재보험법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소속돼서 일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등을 만들어 가지고 회사와 계약관계로서 일을 하지만은 그 어떤 특정 회사에 대해서 전속성이 강하고 지속적으로 이 회사와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요건에는 전속성, 그러니까 주로 하나의 사업에만 이렇게 종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내용은 계속성입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어떤 특정 사업자와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보수를 받아서 생활을 하는 그런 형태를 의미를 하고요. 세 번째는 비대체성입니다. 즉, 계약을 한 자신이 그 업무를 전속적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것들을 배제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재보험이 확대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어떤 종류인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 판매원입니다.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상품 같은 그런 각종 상품들을 방문해서 판매하는 업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을 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월 소득이 52만 1,700원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은 월에 18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사업주가 인정을 하는 경우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인정이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만 만족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입니다. 여기 앞에 대여제품이라는 말은 빼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정수기나 우리 비데, 공기청정기와 같은 그런 요즘에 렌탈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집에 설치되어 있는데 방문을 해서 뭐 필터도 갈아주고 점검도 해주는 그런 일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분들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방문교사입니다. 학습지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외에 뭐 장난감, 피아노, 미술 등 각종 교보제를 활용해 가지고 집에 오셔가지고 방문 지도하는 이런 기타 방문 교사의 형태가 이번에 새롭게 확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주는 반드시 가정에 방문을 해서 하는 경우에만 포함이 되고요. 뭐 학교나 아니면 학원, 그 다음에 기업체 등에 나가서 그런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이 범위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전제품 설치기사입니다. 가전제품을 이렇게 혼자서 다니면서 소형 가전제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인정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무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고 나 혼자 해야 그게 성립이 된다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보조기사를 두고 이렇게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큰 제품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 업무를 받은 사람은 사업주의 입장이 되고 같이 다니면서 일을 하시는 분은 그 근로자의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혼자서 다니면서 가전제품 설치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만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LG나 삼성 같은 그런 가전제품 회사에 소속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화물 운송 차주는 본인 소유의 화물차로 이런 어떤 물건이나 제품을 운반을 하는 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물 운수 차주 같은 경우에는 화물 운송 사업법이라는 법의 적용을 받고요. 그 중에서도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제, 위험물질의 운송을 하시는 분들이 이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로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수출입 컨테이너는 뭔지 잘 아시죠? 그래서 그 차 뒤에 커다란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는 트레일러를 운송하시는 분들을 의미하고요. 그 트레일러 안에 뭐 시멘트나 아니면 위험물질 같은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컨테이너를 운송하기만 하면은 무조건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멘트는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돌아가는 레미콘 차량 있잖아요. 그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 철강제 같은 경우에는 안전 운송 원가가 적용이 되는 철강제 운송 화물 차주가 그 적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안전 운송 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제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한국산업분류표 소분류상 1차 철강 제조업에서 생산되는 철근, 봉강, 형제, 선제, 중후판, 연령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강관, 주조, 단조 등의 철강 제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운송하시는 분들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포함이 되어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위험물질 운송 차주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물류정책기본법 상에 있는 위험물질을 운송을 하는 경우여야 하고요.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위험물질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그 큰 바운더리를 말씀을 드리면은 인화성, 발화성 물질,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방사성 폐기물, 지적분 폐기물, 농약과 원재와 같은 것들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기존에는 어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이 적용이 됐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험 설계사입니다. 생명보험이나 화재보험, 그리고 외국계 보험회사, 그리고 농협이나 신협과 같은 그런 각종 협동조합들, 그리고 우체국과 같은 곳에서 보험을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판매 업무를 하시는 설계사분들이 산재보험의 적용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기계 자차 기사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에 우리 건설기계가 어떤 종류인지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과 같은 이런 건설용에 사용되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수요하시고 운행을 하시는 분들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문 강사입니다. 2020년도에 적용되는 강사 왜 그 전부터 적용이 됐었던 것은 우리 구몬이나 이렇게 재능교육과 같은 그런 학습지 방문교사는 이미 예전부터 이 산재보험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다음은 골프장 캐디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치된 골프장에 일을 하는 경기보조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일을 하면서 공에 맞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산재보험의 적용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택배기사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소화물을 집하를 하고 배송을 하는 기사를 택배기사라고 별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는데요. 우리 잘 아는 택배회사들에 일하시는 그런 배송기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분들도 산재보험의 적용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다음은 전속 퀵서비스 기사입니다. 퀵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여기 중개 플랫폼 등을 활용을 해서 일을 보통은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의 플랫폼을 두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제외가 되고요. 한 플랫폼에서 종속적으로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리운전 기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한 업체에서 전속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런 퀵서비스와 대리기사 모두 이 전속성의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에 모두 일을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한 80에서 90% 이상 한 업체에 일을 하면서 나머지를 보조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대출 모집인입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거래자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런 대출 모집인들을 둘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법률에 따라서 업무를 하시는 대출 모집인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모집인입니다.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은 입구에서 이렇게 신용카드 가입하고 가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카드사와 업무를 하지만은 카드사의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기존에 적용되어 있던 산재보험에 적용을 받으시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더불어서 2020년 7월 1일부터 확대 적용된 형태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산재보험에서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고 보험료는 어떻게 납부를 하고 얼마를 납부를 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서 궁금증 알고 싶으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팽이었습니다.